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런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광수 전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QR코드 스캔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신광수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한 뒤 비밀번호가 있어요. 0690643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1부 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코프라에 대한 상담 마저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 매수가는 12,0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50%라고 하시는데요. 1부에 이어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한마디를 더 해주셔서 코프라 유상증자 떠서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언급드리려고. 일단 이 유상증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보시면 이제 그 BGF가 인수한다고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기존 주주한테 이제 주주 배정 우선적으로 먼저 기존 주주한테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를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 공모를 하는 거 일반 공모 유상증자라고 하고 3자 배정 유증은 특정 인원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딱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일반 공모예요.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주주 배정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다 그냥 할인으로 해갖고 아무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안 좋고, 주주 배정 같은 경우도 주주한테 이제 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안 좋아요. 근데 3자 배정 유증은 주가에 그렇게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3자 배정 유증을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BGF에서 인수를 하게끔 만들려고 여기다 300억을 니네가 사라 이렇게 308억 정도를 한 거고요. 그 물량이 1월 10일 날 오늘 상장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일반 공모였다면 오늘 그냥 개파락 떨어졌죠. 근데 이 3자 배정 유증을 한 그 308억 정도가 인수하려고 산 건데 여기서 물량으로 쏟아지지 않겠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장, 유상증자가 오늘 물량이 추가 상장됐는데 1월 10일 날 오늘 추가 상장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불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매매하시는 방법이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코프라라는 종목의 평상시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거의 그냥 움직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 그냥 조금 매일매일 굉장히 지루한 형태거든요. 지루한 형태였다가 BGF에서 인수한다라는 걸 누군가 알았어요. 앞전에 알아갖고 여기서 사서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재료가 떴죠. 점 상한가로 갔어요. 그냥 11,800원으로 점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BGF에서 인수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매수하신 분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미리 사갖고 여기서 다 팔았는데, 근데 이제 뒤에 그거 물량을 받아주신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죠. 더 이상 갈 어떤 호재가 없으니까 재료는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디를 인수한다고 한다라고 해서 막 주가가 들썩거릴 때 못할 거면, 그게 인수했다,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 점 상한가를 가거나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크게 잃지 않거든요. 그거 내가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근데 괜히 그런 거 따라가셨다가 10개 중에 8개는 이런 식으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봐야 요만큼의 영역, 단타 영역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 소문이 돌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죠. 예, 그거를 뉴스를 듣고 따라 사면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자리를 잡을 건데, 우수 AMS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예, 우수 AMS라는 종목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누군가가 여기서 이 패턴을 보면 억지로 끌어올린 패턴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나요? 보시면 그냥 부러지죠,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부러져요. 이게 뭐냐면 이 우수의 AMS라는 회사를 현대차, 현대그룹 계열의 누군가 어떤 형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주가 흐름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고 나서야 이제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선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년 넘게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도 호재 그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사시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코프라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코프라가 그런 어떤 BGF에서 인수한다고 해갖고 뉴스가 떴는데 거기서 잡을 수 있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잡으면 이렇게 부러지면 이런 고생을 합니다. 이런 고생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시고요. 예, 뭐 그 종목이 나쁘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매매 습관 좀 바꾸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프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증권주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증권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증권주도 안 좋을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책에 나오는 얘기는 그렇죠. 예,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주, 보험주는 수혜를 입고 증권주, 건설주는 피해를 입는다 이러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볼까요? 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이전에 앞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2014년, 2015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했죠. 예, 그때 대우증권 이 같은 미래에셋 그 증권의 주가는 어땠나요? 금리 인상을 할 때 위로 그냥 뽑았죠, 이렇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얘기하고 현실은 달라요. 예.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는 건데 주봉으로 이렇게 올랐으면 이게 얼마 만에 단기간에 얼마만큼 많이 오른 거냐면은 10,000원에서 거의 2배 갔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9,000원에서 뭐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 금리 인상하면은 은행주, 보험주는 계속 가고 증권주, 건설주는 계속 내려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은행주, 보험주들이 조금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네. 예, 신한지주 한번 볼게요. 신한지주 차트 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한번 보시면 2015년도 여기죠. 예, 오히려 내려가죠. 금리 인상할 때. 앞전에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올라가죠. 미리. 예, 미리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상 할 때부터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반대죠. 예, 금리 인상을 하면 증권주는 내려가고 은행주는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했더니 은행주는 올라가죠. 네. 예, 근데 금리 인상 하고 나니까 내려오죠. 은행주는. 예, 그리고 그렇네요. 증권주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주식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증권주가 왜 올라갔냐면 주식의 상황이 괜찮았죠. 예, 주식이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가 시장이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다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어졌죠. 예,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주식들을 사지 은행주를 살 필요가 없죠. 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주가 뭐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물론 이익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주는 소외를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은행주는 내려오고 증권주나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 부분에 막 연연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아 금리 올리는데 내 증권주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은 지금 내려가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증권주가 내려오죠. 내려오지만 뭐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 요 정도 부근에서 천천히 뭐 시장이 괜찮아진다면 뭐 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이 먼저 우선이죠. 예, 지금 위로 방향을 트는 종목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동국제약이나 삼성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아니면 많이 내려와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라서 이제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조정 구간에도 별로 조정을 받지 않고 버티고 뭐 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나 증권주들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죠. 대신에 이게 막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갈 거다 이런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 찬찬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자세한 전략 얻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또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방송 중에 보시다가 궁금한 점 실시간 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주시광 필살기 코너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어땠나요? 네, 일단 새해가 바뀌고 나서 네. 이제 그 펀드들이나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어떤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금 포트를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상황들이 기술주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민감주, 뭐 경기 회복 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눌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그 부분을 많이 올라간 것들과 지금 올라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 좀 증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긴축,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긴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 내려간다고 보지 않아요. 예, 주식이 내려간다고 보지 않고 지금 한번 쭉 그냥 볼까요? 그냥 크게 한번 보죠. 예, 네. 다우존스예요. 이게 지금 내려갈 것처럼 폭락할 것처럼 보이나요? 예, 전혀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향 추세를 탈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향 추세를 탈락을 하죠. 이렇게. 예. 대신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S&P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으면서 가려고 하죠. 이거는. 예, 가려고 하죠. 이렇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죠. 예, 여기까지 내려와도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죠. 다만 나스닥만 지금 밑으로 틀 것 같죠, 방향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큰 흐름이 바뀔 것 같다라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회사들이 지금 뭐 그런 어떻게 하향 추세를 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진 않아요. 예,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그게 폭락이 떨어지거나 할 것 같은 모양은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 그냥 이 횡복 권역에 잘 지켜주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 올라가고 있죠. 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상승세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가고 있죠. 전혀 뭐 무서울 게 없죠. 지금 시장이 상해 종합도 뭐 계속 중국 뭐 얘기 나오지만 뭐 폭락할 모양은 전혀 아니고요. 유럽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정이 나와도 요만큼 조정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베트남, 신흥국, 대표적인 신흥국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괜찮고요. 홍콩은 원래 안 좋죠. 지금 홍콩은 이제 뭐 규제고 뭐고 뭐 헝다고 뭐고 뭐 계속 안 좋죠. 예, 원래 안 좋았고 유로스탁, 뭐 상해 A지수 전반적으로 뭐 기업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뭐 여기서 폭락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연초라서 조금 그런 진통이 있는 거예요. 연초에는 항상 그런 진통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막 갑자기 강해지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요. 환율도 오늘 1,200원에서 좀 내려왔죠. 1,200원을 뭐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환율도 오늘 1,199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은 고용지표였죠. 고용지표 발표. 고용지표가 당초보다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한 42만 2천 명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만 9천 명 증가했죠. 네, 얼마 저는 정말, 이 지수가 나왔을 때 이거 국채 금리가 급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죠. 국채 지수가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또 좋은 점을 찾더라고요. 뭐 실업률은 줄어들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찾으면서 조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75.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 이 얘기는 뭐냐면 3월에 인상을 해도 시장은 폭락하지 않는다.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을 75.8% 정도를 시장에서 보고 있다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그때 금리를 0.25bp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뭐 노동 참여율, 고용 부분 이 부분의 회복이 좀 약간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다른 펀더멘털, 다른 경제 지표들이 이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긴축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보다 체력이 약한 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미국보다 체력이 약하니까 먼저 조금 약간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죠. 막 1,200원을 돌파했다 다시 내려오고. 근데 그러니까 긴축을 할 것 같다라는 시계가 짝깍짝깍 흘러갈 때마다 환율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긴축이 될 때 환율이 여기서 위로 튀느냐 아니면 뭐 다시 이제 내려가느냐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이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 원화로 갖고 있는 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 주가까지 내려갔는데 저렴한 주식을 잘 샀다면 그게 이제 나중에 환율이 고점이다라고 해서 환율이 내려간다면 주식도 올라가고 환율도 내려가면 양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환율이 어디서 꺾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외국인도 주시하고 볼 거예요. 이게 환율이 꺾일 때 나는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주식 좀 저렴한 주식들 많이 내려온 것들 회복될 수 있는 주식들을 사면 그 주식이 올라가고 환율은 내려오면 양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환율을 좀 우리나라의 주식 상황은 환율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의 상승. 근데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를 누군가가 판다는 거거든요. 국채를 누군가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채금리의 상승은 항상 채권 시장에서 이런 긴축을 할 때 이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연준에다가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긴축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채권을 막 팔아버리면서 조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연준이 달래주고 이러니까 그걸 달래주기를 이제 우는 아이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 미국의 연준에서 갖고 있는 채권이 뭐 8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8조 정도의 시장으로 그 금액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8조 달러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도 컨트롤이 안 되는 어마어마 큰 규모의 시장이라서 그 채권을 하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하는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그걸 좀 달래주고 물론 이제 연준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습관이 돼서 내가 울면 떡 하나 주고 하니까 자꾸 우는 거죠. 예, 중간중간에 지난번에도 한번 예전에 3월 달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시위하는 거다. 그냥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어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연준이 그 채권 금리의 상승을 막으면서 채권 가격을 올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그 매도를 하는 거다. 일부러 시위를 하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막았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국채금리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저는 한 1.8% 정도까지 올라가면 1.7% 후반 정도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한 그 정도 수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약간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천천히 나눠서 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국채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2% 넘게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 속도 조절만 잘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스닥이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정도에서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저 같아도 대형 기술주를 많이 들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그거 팔아서 항공주라든지 뭐 그런 거 살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오미크론도 이제 거의 뭐 집단 면역으로 간다 뭐 간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끝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술주를 끌어올리기보다 이런 거 끌어올리기보다 뭐 화상회의 관련주 이런 거 끌어올리기보다 네. 그거 많이 오른 거 차익 실현 해갖고
항공주나 이런 거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스닥은 좀 내려오고 다른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S&P나 이런 그런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11일 날 파월 의장이 청문회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은행들 실적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그래서 11일 날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연준 회의록에서 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양적 긴축을 논의할 수 있다. 세 번의 금리 인상 말고 이제 그런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걸로 긴축 강도를 좀 더 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1일 날 파월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청문회에서 그런 어떤 시장의 우려를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증폭시킬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좀 시장의 우려를 좀 진정시킬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일 날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그 11월 CPI 물가지수 발표가 6.8%였어요. 그때 생각한 정도 수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시장은 그날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1%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7.1%. 와, 어마어마하죠. 7.1%. 물가 상승률 7.1%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왔을 때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12일 날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왔을 때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들에서 조정이 좀 더 길어질지 아니면은 좀 여기서 좀 자리를 잡을지 그 부분이 조금 12일 날 조금 나올 것 같고요. 14일 날에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소매 판매 지수 발표는 이제 그 시장의 경기 상황을 좀 점검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조금 14일 날 그 부분이 이제 경제가 진짜 펀더멘털이 괜찮은지 탄탄한지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시장이 조금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오면 또 그런 부분 좀 진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최근 주식시장은 큰 흐름이 이 경제 재개에 관련된 주식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항공주가 한 7%, 막 금융주 5%, 뭐 에너지 관련주 10% 이상 막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진통으로 좀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주 쪽을 좀 피하고 경제 재개와 관련된 그런 주식 쪽으로 조금 눈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광수의 글로벌 경제 핫이슈 앞으로의 또 일정 계획과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가 아닌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상담 신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가는 16,779원, 비중 2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인터플렉스 4%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5,300원을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장 초반 16,000원 가까운 시초가에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매수가는 16,779원, 비중 20%.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터플렉스 FPCB에 관련된 업종이죠. 일단은 영풍 계열 회사고요. 코리아 서키트하고 이제 같은 영풍 계열의 회사고 영풍 계열의 대표적인 회사는 고려아연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좀 탄탄한 회사의 그런 계열사긴 한데요. 인터플렉스가 이제 예전 과거에 영광이 있었죠. 앞전에 이렇게 7만 원까지 오르는 앞전에 이제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 핸드폰, 스마트폰 그런 어떤 이슈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관련된 테마주로 이렇게 올랐죠. 올랐다가 기대감이 꺾이면서 엄청 많이 내려오죠. 이게 지금 7만 원에서
10,000원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가고 10배 이상 올라갔죠. 10배에서 1,000원부터 7만 원까지 70배 올라가고 10분의 1 토막 났죠. 아, 끝났나 했는데 아이폰 실제로 나오니까 다시 실제로 부각받으면서 실적을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에서 뭐가 잘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내려온 건데 일단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도 이런 흐름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얘만 그랬냐? 아니요, 바이오도 그랬어요. 바이오도 예전에 바이오 실제로 제약들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시대가 열릴 거야 하면서 바이오 종목도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약이 나오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이제 큰 산업의 사이클이 변할 때 네. 기대감에 한번 실적에 한번 이렇게 2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식의 패턴을 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차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이제 활성화되고 뭐 할 때 2030년, 2025년 막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런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 물린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나눠 샀다면 이거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 현대유야, 안도, 이런 어떤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보면 저는 이런 사이클 예상하고요. 인터플렉스로 다시 돌아오면 마찬가지죠. 아까 그 코프라 하셨던 분하고 마찬가지죠. 종목 나쁘진 않아요. 이거 흑자 전환됐고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거래처 잘리고 하면서 그 BH라든지 이런 회사로 바뀌면서 그런 회사의 종목들은 잘 갔고 코리아 서킷도 잘 올라갔는데 BH라는 종목은 혼자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흑자 전환한다 한다 하면서 이제 조금 한번 상승이 나왔죠. 저도 사실 이 종목을 그 전부터 보고 있어서 13,000원대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봤던 타이밍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소폭 익절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의 FPCB 업체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인터플렉스를 특히 코리아 서킷을 보면서 이거 조만간에 한번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코리아 서킷이 같은 계열 회사의 같은 업종의 회사인데 얘네가 이렇게 좋아지면 인터플렉스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NFT 그리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 이런 FPCB 업체일 수 있겠다. 연성 회로기판 그런 어떤 종목일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 조금 사놓긴 했었는데 저는 이걸 못 기다렸죠. 그래서 일단 그냥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전형적인 실수가 항상 똑같아요. 보시면은 상단이요, 상단. 상단. 여기서 이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상승이 나오면 상승할 때 첫날에 못 따라가면 이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럼 내 거 아니죠. 그냥 쭉쭉쭉쭉 가면 그냥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꼭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닌데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15,300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하단부와 최소 평균 가격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단부와 상단부의 평균 가격 정도에서 사야 혹시나 그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평균 가격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데 상단부에서 사버리면 이걸 뚫고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더군다나 한 번에 비중 20%를 16,700원 여기서 사신 거거든요. 아까 그분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딱 얘기 나오고 흑자전에서 주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사셨는데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하루 이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물려있는 기간으로 이제 끌려 내려오는 거죠. 근데 비중 20% 미리 담아놔서 분할 매수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이분 또한 종목 나쁘지 않아요. 종목 나쁘지 않은데 본인의 매매 습관을 항상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올라갈 때 지켜보고 내려올 때 사자. 좀 제발 내려올 때 사자. 개인 투자자분들 내려올 때 나눠서 사자. 그리고 이제 어디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사거든요. 이런 걸 살 때 보시면 이 중간이라고 대충 쫙 긋긴 했지만 앞전에 고점 여기 보시면 고점이죠.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많죠. 15,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돌파하더라도 이거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5,000원 정도 주면 나는 한번 사보겠다. 이 종목.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종목이 이와 비슷한 어떤 부분의 어떤 패턴에서 다른 종목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반짝반짝할 때 불나방처럼 확 따라가고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고점에서 자꾸 물리시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플렉스냐 뭐 코프라냐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하시는 그 원인이 너무 다 동일해요. 물려 있는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매매 패턴을 참아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 참는 거. 예, 참고 내려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예, 그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나눠서 사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 자체는 15,000원에서 아마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주면 잘못 들어가셨다. 이게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일단 그거를 인정하고 다음에는 그냥 16,700 이게 더 가든 말든 이 매매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시고 그냥 나오자 이거 그냥. 예,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와서 뒤늦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그 수익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00원 이상에서 한번 또 이 정도 한 17,000원 정도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뭐 조정을 받거나 여기서 또 이렇게 기다리면 물론 그 이후에 상황이 괜찮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너무 고점에서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줄 때 매도 마인드로 좀 나오자 17,000원 부근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9,347원, 비중은 15%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CS 윈드 62,300원에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하락세 보였지만 바로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63,700원 선 올라갔다 또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매수가는 69,347원, 비중 15%.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CS 윈드, 네, 풍력 CS 관련주죠. 윈드입니다. 네. 일단은 CS 윈드 회사는 좋은 회사죠. 예, 뭐 시가총액 2조 6천억이고요. 네. 풍력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네. 기관들 수급도 좋고 계속 괜찮은데 주가는 이제 왜 안 가냐? 지금은 이제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앞전에 많은 상승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 권역에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서 인기가 생길 거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눌릴 거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69,000원 정도에 들어가셨는데 네, 뭐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앞전에 좀 부러지는 흐름이 나왔죠.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대반등을 좀 주면서 어느 정도 손실이 크게 됐다가 좀 손실이 만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빠져나올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이 풍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금 자리를 잡으려면 이제 그 먼저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재개되고 이런 실적들이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들어져야 돼. 시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가 막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 이거 유가 너무 비싸다. 유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레티 페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석유, 화학, 이 석유 관련된 이 그 발전 단가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의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고 해서 이쪽 부분에 영역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흐름을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순서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유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들이 지금의 이런 이 약간 불안불안한 이 상황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되고 이제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주식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뭐 어떤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 이 어떤 정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월 달이나 뭐 연초에 3월까지 1분기에서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나 어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 이슈로 인해서 한 번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빠져나오자 이거 CS 윈드. 예, 일단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조금 나오고 종목 교체를 하는 다른 방향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면 일단 비중이라도 좀 줄이자. 야,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만 지켜보자.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S 윈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청당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41,300원, 비중 11%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삼청당 제약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가 상황 3.25% 하락세 보였습니다. 41,150원이 시초가였는데요. 장중에 42,250원이 가장 저가였습니다. 저가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41,300원. 네, 삼성전자제약 비중 11%.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때문에 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어떤 것 때문에 사셨는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이거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신 거라면 주가의 흐름이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예.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초반이거든요. 지금 41,300원이시면은 지금 충분히 샀다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샀다가 오늘 밀리는 거 보면서 아니다.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41,300원이면 요 정도 가격인데 어제 정도에 사셨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잘못 사셨습니다. 잘못 사셨고 오늘 지금 밀렸잖아요, 밑으로.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것도 있긴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파이자하고 머크하고 이제 그 FDA 승인을 얻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고 할 때 예전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삼천당 제약도 앞전에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막상 그 약이 나온다 한들 셀트리온처럼 여기서 급등이 나올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들썩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당장 나오지도 못해요, 약이 일단. 그게 팩트예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죠. 되게 불안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지금 보시면 옆으로 좁아지고 있다가 밑으로 커지려고 하죠. 이게 지금 하락의 확장세가 계속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내일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로 그냥 가려고 한다. 바로 손절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41,300원이면 이거 못할 이유 없거든요. 한 1,000원 정도는 뭐 부지기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5% 이내에서 손절 못할 이유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바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당 제약 손절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는 93,400원, 비중 13%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79,20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1.98% 하락세 보였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가 좀 있었고요. 88,800원이었던 시초가가 77,70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조금 올라온 가운데 그래도 1.9%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93,400원, 비중 1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솔루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 업체죠. 예, 보시면은 이게 여기 왜 내려왔냐면 엄청나게 여기서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려왔죠. 예, 외국인도 같이 팔았죠. 예, 상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고 내려왔어요. 끌고 내려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왔고 지금 자리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죠. 어차피 120선까지 왔어요. 다만 여기서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에코프로 BM.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120선 와 있죠. 그리고 그 LNF. 예, 이런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 120선 지금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첨보. 마찬가지 120선 향해서 가고 있죠. 이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게 120선을 이탈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줄지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첨보, 에코프로 BM, LNF 얘네들도 지금 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먼저 지금 100일선에 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 그 애들이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유심히 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혹시나 오늘 그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게 120선을 이탈하면서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급락한다라고 하면 이거 솔루스 첨단 소재 급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이 수급이나 이런 건 필요 없죠. 이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판 애들이 이제 충분히 저가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사준다
다시 사겠어라고 하면 올라가겠죠. 다시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만큼 매도 나온 게 앞으로 계속 매도 나온다. 이게 개인분들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파니까 더 내려갈 거야. 기관과 외국인이 사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면 살 때는 올라가죠. 이게 그냥 원인일 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올라가나요? 계속 사면서? 아니죠. 파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니까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사주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거를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매도 자리는 아니고 그 나머지 종목들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93,400원이신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죠. 예, 자신이 있으면.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2차 전지 소재는 지금 일단 앞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나중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거 보여드렸죠. 그 인터플렉스. 그거예요. 그거. 예, 인터플렉스. 지금 아직 2차 전지 이 전지들이 막 실제로 소재를 공급하고 막 실적을 막 내는 게 아니죠. 기대감이죠. 기대감. 예, 기대감에 올라왔던 그 부분들 보시면 앞전에 아이폰 나온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올라갔던 그 부분이 그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이 박살 나고 나서 실제로 2차 전지 생산할 때 다시 한번 오른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여태까지 큰 흐름에서 바이오도 그랬고 핸드폰 이 스마트폰도 그랬으니 2차 전지 이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많이 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인터플렉스 실제로 전기차가 생산되는 2025년, 2026년, 2027년에 이렇게 갈 수 있다. 예, 이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적으로 쏟아진다면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93,400원 이상 올라와 준다면 다행히 저 같으면 바로 나온다. 그냥 이거는.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반등하는 것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손절 자리는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도 항상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많이 종목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실패는 많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살아남고 망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최악의 상황도 항상 염두를 하면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그런 되게 곤란한 상황을 겪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비중 조절이라든지 비중 지금 13% 정도만 가지고 계신데 그런 비중 조절이라든지 비중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11만 8천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33%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11만 5천 원 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 하락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장 초반 시초가 11만 7,500원 선에서 11만 원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똑같죠. 예. 네. 일진 머티리얼스, 에코프로비엠, LNF, 솔루스 첨단 소재 다 똑같죠. 네. 지금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스도 여기서 한번 부러졌죠. 한번 부러졌는데 다시 내려오다가 대반등 나왔죠.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서 예, 파는 자리죠. 이거 예, 파는 자리. 다시 꺾였죠. 다시 네. 꺾였는데 11만 8천 원이면 이분 또한 손절 못할 자리 아니다. 손절 못할 자리 아니고 이거 120선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10만 원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11만 1천 원인데 마이너스 10%를 더 보고 그리고 자신이 있다 나는 이걸 여기서 무조건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다렸다가 요 밑에서 10만 원 깨지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조금 걱정이 된다. 지금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 또한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이 종목이랑 같이 이제 그 조금 뭐 경쟁을 하면서 그 볼 수 있는 다른 종목도 있죠.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뭐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 좋죠? 예, 안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아까 삼천당제약이랑 제가 비슷하죠. 삼천당제약이랑 비슷한 모양이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이고 있다가 밑으로 확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제 정도 자리에서 받아주나 싶었는데 이 저점에서 양봉하고 받아주나 싶었는데 오늘 그 기대감을 그냥 무너뜨리면서 4.23%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는 밑으로 커지려고 하는 손절 자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친구들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솔루스 첨단 소재.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손절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손실이라면. 비중도 33%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위험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만약에 내일 조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어느 정도 최대한 매수가의 근처에서 조금 자르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내일 당장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아니면 내일 당장 하락할지 이 부분을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내가 비중 너무 많이 넣었는데 다른 내가 보지 않았던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5% 떨어질지 몰랐는데 여기 61선에서 지지될 줄 알았는데 11만 8천 원 어제 들어갔는데 자리 굉장히 이 분은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점에 위에 물리거나 하진 않으셨는데 오늘 그 기대감이 61선을 이탈하면서 손절자리로 딱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분이 뭘 몰랐냐면 다른 친구들의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큰 그림이 이제 여기서 다시 내려왔을 때 이 반등이 가짜라는 거 이거를 아셨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지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오늘 5% 정도 하락을 맞았거든요. 오늘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반등에서 일단 다는 아니더라도 다는 못하겠더라도 이게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시더라도 일단 위험 관리부터 하자. 리스크 관리. 일단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매일 또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조금 더 빠르겠습니다. 비밀번호 0690-643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